자, 여러분 오늘은 그 생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참 애매모호한 녀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내가 검색어 여기 보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라고 안 썼네. 박테리오파지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름이 박테리오파지예요. 여기서 박테리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박테리아 얘기했죠. 세균. 세균을 뜻하는 말이고 뒤에 있는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균을 먹는 바이러스예요. 세균을 먹는 바이러스. 우리가 이런 것을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해. 그러니까 다행이지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박테리오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대상을 숙주라고 해요. 숙주. 그래서 숙주의 종류에 따라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박테리오파지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볼래요? 여기에 박테리오파지가 누구냐? 요 커다란 덩어리가 이게 세균이에요. 세균. 그럼 세균을 공격하는 요 주변에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 있지? 요게 바로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찰칵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야, 무슨 외계인 같지 않니? 무슨 외계인? 여기 보면 얼굴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목 같잖아, 목. 그다음에 수많은 무슨 다리 같아요. 흡사, 문어?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그지? 선생님 이거 봤을 때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하고, 문어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래에 붙어 있는 길쭉길쭉한 다리는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있는 모습은 올챙이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했던 과학자들도 있어요. 자, 모식화된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검정색이랑 파란색을 써서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색밖에 쓰지 않았냐면 성분이 두 종류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색이 DNA, 검정색이 단백질. 다시 말하면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DNA 말고는 없어. 다른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지. 우리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숙주를 이용해 먹는지 아니면 숙주를 곤란하게 하는지 그 기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 화이트보드 열 테니까 여러분은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박테리오 파지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박테리오 파지를 그릴 때는 적어도 색깔이 네, 두 가지 색은 필요하죠.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어떻게 생겼더라? 약간 그 육각형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아우 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하나의 색깔, 다른 색깔을 준비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네이버 검색에서 봤던 그대로 해볼까요? 요 안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약간 꼬불꼬불하게 나타낸 요게 바로
유전 물질이에요. 핵산. 유전 물질.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박테리오파지거든.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의 핵산은 DNA예요. 이건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DNA인 것도 있고 RNA인 것도 있어요.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형 바이러스. RNA형 바이러스. 이 DNA랑 RNA 둘 다 핵산이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DNA보다 RNA는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나. 지금 봐봐. 영국산 변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RNA 바이러스가. 자, 얘는 DNA 바이러스이고, 자, 얘 이름 뭐라 그랬죠? 박테리오 파지.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아이고. 자, 바이러스. 원래 이 바이러스는 독액이라는 뜻이야, 독액. 이렇게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었을 때 붙인 이름이고요. 러시아 어원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독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병을 일으키는 독이다. 다시 말하면 병원체다.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죠.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하나인 박테리오 파지죠. 얘 이름의 뜻을 보면 요 박테리오라는 말은 박테리아의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세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균. 그 다음 파질은 아까 뭐라 그랬지? 먹는다. 먹는다. 따라서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세균을 먹는 바이러스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이 대상을 뭐라고 했다? 숙주라고 했죠. 숙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숙주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먹는 거야? 자,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DNA고 이 겉에 있는 성분은 뭐라 그랬지? 자, 바이러스는 성분이 두 가지밖에 없어. 단백질이에요. 이거 참 우리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엄청 단순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 모습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생명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효소라고 했죠. 효소. 근데 효소 같은 건 여기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따라서 얘는 우리가 세포로 되어 있지도 않고 효소도 없고 이건 세포가 아니고 생물도 아니다. 근데 말이죠. 자, 얘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얘가 공격하는 대상이 세균이라 그랬죠? 세균을 하나 그려볼게. 세균은 자 연두색. 조금만 굵은 선으로 그려보자. 아까 그 그림 봐서 알겠지만 얘보다 세균은 훨씬 크죠? 이게 훨씬 커요. 자, 이 바이러스가 세균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가지고 있던 DNA를 세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럼 DNA만 세균 속으로 들어가요. 와. 껍질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표지를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DNA만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럼 DNA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원래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의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들어간 장소가 여기가 이게 세균의 몸속이잖아요. 세균은 생물이니까 효소를 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누가 세균의 효소. 세균의 효소가 이 바이러스 DNA를 자기 건지 남의 건지 구분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의 DNA를 복제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균의 효소로 인해 바이러스의 DNA가 복제돼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정말? 응? 얘가 DNA를 복제하는 꼭 무슨 정말 빙이 된 건가? 바이러스가 빙이 됐나? 자기가 세균인 걸 망각하고 지금 바이러스의 DNA를 복제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DNA는 유전자죠. 유전자. 유전자. 이 유전자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의 전사, 번역 이런 것들에 의해 DNA 명령에 적혀 있는 대로 바이러스 껍데기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줘요. 막 만들어줘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 돼. 지금 바이러스는 그냥 DNA만 넣었어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또 빨갛게 해볼게. 이거 지금 다 세균이 해주고 있는 거죠. 세균이. 세균의 누가? 효소가. 지금 있잖아. 세균의 효소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막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거야. 전사, 번역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껍질, 단백질 껍질은 이 유전자랑 이제 합체를 해요. 이러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이 안에서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DNA까지 같이 얘로 들어와. 이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 개 그리고 싶은데 그래, 한 3개만 그렸죠. 이렇게 3개만 그렸는데요. 이 세포 안에 세균 세포 안에 가득 찰 때까지 해요. 이런 일을. 이렇게 막 가득 찰 때까지. 아까 어떤 식으로 했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그리지 않았는데 원래 세균이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바이러스가 막 복제돼 버리면 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바이러스가 막 생산이 되고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세균의 세포막이 터져버려. 약간 그런 액션이 여기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들에 의해 여기 이제 막 균열이 생기고 이 세균의 막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된 바이러스가 세균의 바깥으로 방출되면 다른 세균을 공격할 수 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바이러스가 세균을 만나면 지금 그림에서 보세요. 바이러스가 훨씬 작죠. 세균의 세포막을 뚫고 DNA를 들여보낸다. 그래, 우리 여기다 번호를 붙여보자. 자, 1번. 바이러스가 세균의 세포 내부로 DNA를 삽입한다. 이건 이제 핵산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삽입. 자, 두 번째. 자, 이 효소는 누구의 효소라고요? 세균의 효소가 바이러스의 DNA를 복제하고 바이러스의 DNA를 전사하고 또 번역시켜서 결국에 단백질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 합성. 합성이니까 이거 동화작용 하는 거지, 그치? 동화작용. 사실 이거 많은 과정들이 다 생략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성 말고 이화도 일어났겠지. 물질 대사하는 거야.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이런 등등의 무엇을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야, 물질 대사? 이거 생명체만 할 수 있는 정말 대박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자가 일사는 아닌데 선생님이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뜻의 한자인데 하여튼 일단 이해하기 쉽게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변환시키고 대신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야. 근데 물질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세균을 조종하면서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봐 이거 봐. 자 얘는 A야. A 바이러스야. 근데 이 몸에서 A를 막 만들어내. 이거 이런 활동 뭐라고 하면 좋지? 이거 뭐야? 그치 번식이지 번식. 그리고 자기랑 똑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유전이죠 유전. 근데 아까 얘기했죠. DNA보다 RNA가 더 변이가 잘 일어나지만 DNA도 이 안에 세균의 DNA랑 만나면서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그러면 원래 유전자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DNA를 만들 수가 있어. 그 변이야, 변이. 무슨 변이? 아, 그 여기다 쓸게. 돌연변이. 우리 뭐 영국산 코로나19 이런 거 변이죠. 변이. 그래서 보면 번식도 하고 유전도 일어나고 심지어 돌연변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혼자라고 하는 것은 자, 세균의 몸 바깥이냐 세균의 몸 안쪽이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하는 일의 그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지. 바깥에서는 얼음 가만히 있어. 근데 세균의 몸 안으로 DNA를 밀어넣는 순간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것을 마구마구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왕성한 생명활동을 해버린다는 거야. 계속 강조해요. 무엇을 이용하여?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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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요?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간단한 화면으로 바이러스의 생물적, 또 그렇지 않은 무생물적, 비생물적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이러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분류해놨어. 생물적 특징, 비생물적 특징. 자, 생물적 특징은 일단 비생물적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자. 바이러스는 왜 비생물이라고 하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어긋나죠. 벗어나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혼자서는, 자, 이 말 중요해. 혼자서는 물질 대사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생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아니야. 하던데? 자, 어디에서? 숙주세포 안에서. 숙주세포 안에서는 할 수 있대. 어떻게? 자, 여기 안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써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하여, 그죠? 숙주의 효소를 이용하여 다 할 수 있어. 물질 대사, 증식, 또 증식이라는 말은 번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전, 복제, 심지어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의견이 분분해요.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거 생물이 아니야. 과학자들이 막 논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생물과 비생물의 뭐라고 하면 돼? 아, 중간 단계다. 중간 단계다. 응? 중간이라고? 그러면 변화하고 있는 단계란 말인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 단계라면 생물에서 비생물로 가는 중간 단계일까? 비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중간 단계일까?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생물에서 비생물로 간다면 이건 퇴화하는 거죠, 퇴화. 비생물에서 생물로 간다면 진화하는 거죠. 진화일까요? 퇴화일까요? 자, 지금 바이러스는 진화하는 것일까요? 퇴화하는 것일까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약 이게 생물에서 거꾸로 다시 비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거라면 와 이거 최초의 생물 아니었을까? 다시 비생물에서 생물로 간다는 것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이러스를 진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있잖아. 원시 생물? 최초의 생물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최초의 생명체인가? 이렇게. 자, 진화일까? 퇴화일까? 그럼 또, 자, 최초의 생명체일 수 있을까? 거꾸로 가볼게 보세요. 이 박테리오 파지처럼 바이러스는
무언가를 먹는다고 했고 그 대상을 우리가 숙주라고 했죠. 숙주. 그럼 뭐야? 바이러스는 적어도 숙주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았겠네. 그치? 그래서 최초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숙주라는 대상이 있어야만 기생, 어떻게 보면 이게 기생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또는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아닌 것 같아. 아마도 퇴화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래서 생물에서 비생물로 이거 있잖아.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이렇게 도태되고 퇴화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생물인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내 몸속에만 들어오면 내 몸을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러스의 특징을 살펴봤거든요. 너무 재밌죠?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병원체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치료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만드는 병원체인데 이 병원체를 잘 연구해서 인간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자, 관련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